반갑습니다. 제임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나요? 어떠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네, 아무튼요. 사실 지금 식단 조절을 빡시게 들어가서 좀 기운이 없어요. 제가 지금 기운이 없다고요. 예. 좀 힘이 없고 그런데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오늘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 6강이죠. 오늘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명사는 저번에도 공부를 했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James도 명사고요. Water, 물, 우리가 눈에 보는 사물들, 그들의 이름은 다 명사죠. 물 명사고요. Air, 공기,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명사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열정 열정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개념의 이름들은 다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ove, 사랑, 이런 추상적인 것도 우린 다 명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이제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쉬운 것 같고, 명사에서 종류가 있어요. 명사의 종류가 어떻게 있냐? 크게 나눠볼게요. 명사에는 불가산 명사와 가산 명사로 나뉩니다. 이게 뭐냐? 불가산, 셀 수가 없다. 가산, 셀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세는 거 있죠? 셀 수가 없을 때 불이 들어가서 불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들은 가산 명사라고 해요. 잠깐, 명사면 다 셀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을 우리가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도 있는 물을.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물 2개만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겠죠. 예, 물 2병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물 자체를 우리가 물 1개, 물 2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명사와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명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는 그 명사 한 개를 가리키느냐, 복수 여러 개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산명사에서는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명사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방금 알아봤고요.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어요. 네, 주어와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죠. 각 자리에 온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주어 자리. James is overweight and out of condition. 제임스는 이다, overweight, 과체중이다, 그리고 그리고 out of condition,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out of condition은 상태가 좋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제임스잖아요. 제임스라는 명사가 주어의 자리에 와 있는 거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를 한번 보자고.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 I had lunch just now. 여기서 had는 그 have의 과거잖아. have의 과거. 근데 have가 가지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가졌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먹었다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는 먹었습니다. lunch, 점심을. just now, 방금 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먹었죠? 점심을 먹었죠? 점심이라는 뜻의 명사가 목적어의 자리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목적어는 had의 대상이 되겠죠? 무엇을 먹었니? 라고 할 때 난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호 자리에 온 경우를 볼까요? James is a teacher. 제임스는 선생님입니다. 제임스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문장, 여기에서는 teacher라는 명사가 보호로 왔어요. 보호이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해 주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제임스와
teacher는 같아요. 제임스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임스 자체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 보어 이 각각의 자리에 명사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아까 명사의 분류에서 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산명사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거죠. 불가산명사는 셀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불가산명사를 여러 개로 볼 것이냐 한 개로 볼 것이냐 라고 따진다면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왜냐면 셀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영문법에서는 그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가산명사는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불가산명사와 가산명사의 일부를 나열해 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desk, 책상이죠? 책상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어요. teacher, 선생님도 셀 수 있겠죠. cup, 컵도 셀 수 있고요. book, 네, 책도 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가산명사라고 하고요. 그 아래 볼까요? Korea. 코리아라는 나라는 유일무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산명사고요. water, 물 또는 물들 말이 되나요? 물이라고 해야겠죠? water 또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ir, 공기도 역시나 셀 수가 없고요. gold, 금을 한 덩이, 두 덩이 이렇게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한 어떤 소재나 재료들에 대해서는 세지 않아요. 영어에선. 그래서 gold 역시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love, 사랑, 셀 수 없고요. hope, 이런 추상적인 개념도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정말 저도 지금까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셀 수 있는 것 같은데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되게 헷갈리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영문법에서 아주 종종 이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물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water를 waters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좀 숙지를 하셔야 되니까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양한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정의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셀 수 있는 명사죠. 가산명사의 단수와 복수를 알아볼게요. 자, 단수라는 것은 한 개예요. 네. 한 개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복수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죠. 네. 두 개가 넘는 걸 우리는 복수라고 불러요. 단수 명사, 가산명사의 단수형, 단수명사 앞에는 우리 관사, 어나 언을 붙여야 돼요. 참고로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냐면 언 같은 경우에는 아, 에, 이, 오, 우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언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란 단어는 앞에 관사를 붙일 때 어가 들어갈까요? 언이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on appl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 에, 이, 오, 우 이 모음들이 아닌 경우에는 단어의 시작이 이런 모음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단수일 때만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불가산명사에는 이런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네, 쓰지 않아요. 물론 단수든지 복수든지 불가산 명사이든지 관사 더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쓰는 경우가 좀 다르겠죠. 더 같은 경우에는 정관사라고 하고요. 어는 부정관사라고 해요. 정관사는 단수, 복수, 불가산. 이 세 가지 모두의 앞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복수는 어떻게 쓰느냐? 복수, 우리 보통 여러 개를 가리킬 때에는 뒤에 s 넣는 거 아시죠? 네, 많이들 뭐 무슨 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일 때 표현하는 말을 쓰잖아요. 맞습니다. 복수인 경우에는 보통 s를 이렇게 붙여줘요. 단수인 경우 document, 서류라는 뜻이죠. document 하면 서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s만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s를 넣을 때도 있고, 하지만 bus 같은 경우 볼까요? buses, 여기에서는 es가 들어갔죠. dish, 접시, dishes, 여기도 es가 들어갔고요. 그 아래 city를 한번 볼까요? city, cities, 이 경우에는 y가 i로 바뀌고 뒤에 es가 들어갔네요. factory 한번 볼까요? 공장, factory, factory 역시 뒤에 y가 없어지고 i가 들어온 다음에 es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half, 절반이라는 뜻의 half는 f가 없어지고 ves가 들어왔네요. wife 역시 f가 없어지고 뒤에 ves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규칙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자주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단어를 외우다 보면. 그래서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무튼 이것들은 규칙적으로 변형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수일 때랑 복수일 때랑 뭐 s를 넣느냐, es가 넣느냐, 아니면 뭐 ves가 들어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변화가 하는 거고요. 하지만 정말 아무런 규칙 없이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man, 남자죠? 여기서 man, 발음은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냥 a가 e로 바뀌었는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네, man의 복수형은 이렇게 man입니다. 그리고 foot, 발이죠? 발의 복수형은 어떻게 바뀌냐면 뭐 s나 es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전혀 없이 정말 불규칙하게 feet, feet. 예, 이게 발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의미로는 발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수량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수량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의 개수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가산명사에서의 수량 표현과 불가산명사에서의 수량 표현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은 개수가 많이 있는 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개수를 셀 수 없는, 예를 들어 물의 양이 많은 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선 many,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much, 마찬가지로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man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산명사에만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much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사용하지 않고 부피라든지 그 양이 많고 적음을 얘기할 때 그 양이 많다는 의미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가산, 이 경우에는 가산. 자, few와 little 볼까요? 둘 다 거의 없는 이라는 의미로, 의미는 동일하지만 few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리고 little은 셀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컵에 물이
조금 있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컵에 물이 조금 들어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표현을 써야 할까요? few를 써야 할까요? little를 써야 할까요? little. 아, 맞습니다. 네. 물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little를 써야겠죠. 네. 그 다음에 fewer, 더 적은. 그 다음에 less, 더 적은. 같은 의미지만 fewer는 셀 수 있는 거, less는 셀 수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의 수량을 표현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의 수량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each, every, another 라는 수량 표현이 있어요. 이것들은 의미를 볼까요? each, 각각, every, 모든, another, 또 다른 이라는 의미의 수량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는 단수의 수량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각각의 수량 표현 다음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단수 명사여야 해요. 뭐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지금 각각의 분필들이 들어있죠. 각각의 분필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을 할 때 각각의 분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각각의 분필, 단수, 한 개 취급을 하는 단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every, 역시 every는 모든 이지만 여기에서 모든 분필들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분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another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무언가, 하지만 거기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한다는 거, 네,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each, every, another, 이거는 반드시 단수 명사와 함께 쓰이는 수량 표현이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요즘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되게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